연애 코치와 연애 조언은 경험이 없는 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연애 경험이 없으니까 편견이 없잖아요. 편견이 없으니까 들은 바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추론, 좀 이상적인 부분, 뭐 그런 걸 말할 수 있게 되고, 또 많이 알면은 사심이 생기잖아요. 경험했다면은 자기 중심적 이야기가 되고 마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게 미술 시장이나 예술가나 갤러리나 갤러리스타 아니면 미술 구매자들까지요. 이러한 미술 시장과 관련된 경험과 조언은 영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치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동네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와 사람, 거기다가 예술작품과 갤러리, 여기 또 있죠. 구매자와 대중이 엮인 어떤 육각관계 같아요. 뭐 사람의 삼각관계도 있고 뭐 이 1대1 관계도 있긴 하지만 뭐 이 일각도 있죠.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 혼자 사랑하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것도 좀 모호한 메커니즘 속에서 미술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경험치조차도 조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는 초보자들이 어떤 위치를 장악하기도 하고 초보자들을 좀 어떻게 조언하고 손쓰기에는 힘겨운 동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말 많죠, 요즘요. 현대미술, 그러니까 이 동시대미술 그렇죠.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이런 게 엮이면 정말 어렵게 됩니다. 야, 현대미술이 뭐야? 뭘 현대미술이라고 그러지? 컨템포러리도 뭐야? 오늘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예년과 같이 한 해를 정리하기보다는 좀 더 진취적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는요. 도대체 모던 아트와 컨템포러리 아트는 뭔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여기 전에 미술 관련 교육을 하시는 분 계시다면요. 미술사를 이야기할 때요. 제발 연도로 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라는 게 연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저기 미술사라고 하는 연도가 아니거든요. 미술 시대에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사건은 있죠. 언제 태어났다. 이런 건 있지만, 어떤 사조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안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66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도 만평이님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꼭 땅 만평 사자고요. 다 함께. 요즘 최근에 보니까요, 좀 미술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좀 비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조언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보니까 주변에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좋은 시대를 위해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요즘 구독자가 안 늘어요. 제가 구독해가지고 미술만평 해가지고 광고료 택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구독자가 조금 느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미술만평 재밌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좀 어떻게 해보자는 건 아니니까 미술 시장에 대한 미술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뜻이 있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현대미술 동시대 미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그려진 것들 비싸기만 합니다. 저기 예전에 있었죠. 몇 해 전, 재작년인가요? 이 바질 아트페어인가요? 바나나 붙여놓고 몇 천만 원에 팔렸다는 거. 바나나 청테이프를 붙여놓고 누가 먹었다는 거. 이게 예술일까요? 요즘 최근에는요.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억팔이 마케팅이 익숙한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거든요. 제 방송이긴 하지만 추억팔이 마케팅이라고 알고 있는 이미지,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추억팔이 마케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건 하지 않습니다만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 뭔지 예술인이 뭔지 예술작품 뭔지 모르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늘 몇십 년을 매달려 있죠. 도대체 알 수 없는 것, 쉬운 말로 하필이면 또 첫 방송에서 제가 왜 컨템포러리를 얘기 꺼냈는지 어쨌든 뭐 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미술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많이 쳐봤죠. 현대미술, 동시대미술, 컨템포러리 이런 단어 검색해 보았을 겁니다. 검색해보니 더 어려워요. 시원치 않습니다. 정말 어려서 경계가 모호하다거나 뭐 시대 구분이 애매하다거나 그냥 그러한 미술 종류가 다양해지고 내용이 모호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습니다. 그냥 정리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론가들이나 이론가들을 위한 임의적인 구분과 있기도 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말 요즘 잘 안 쓰죠. 지금 그런 말 하잖아요. 동시대 미술은 컨템포러리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런 미술 시대 구분이 왜 없을까요?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적 관점이나 왕 중심의 미술 시장이 없었지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미술 시장이 없었고 급격한 외세 침략에 힘겨워 한 역사의 줄기가 쭉 떨어져 나가기도 했었죠. 또 해방 이후 6.25 동란 이후 1970년대가 넘어서야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근거가 가치가 생산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계 미술 시장에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진입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말도 맞아요. 서양 미술이라고 부딪히는데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역사적 근거가 미약하니까 경쟁력이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이제 10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자체적인 미술 개념을 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단색하라고는 하지만 그게 세계 미술 시장에 키기나 했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구조가 상위권이니까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비싸게 잘 팔리는 것들을 외국 놈들이 사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팔고 우리 시장에 내놓았죠. 지난번 키아포가 아주 보셨잖아요. 비싼 그림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팝니다. 돈 넣고 돈 먹기죠. 근데 이게 단색화라는 것도 우리 좀 내수적인 것 같아요. 또 세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곁들 항상 그러죠. 현대미술, 동시대미술 용어가 늘 시장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데 존재합니다. 그죠? 이런저런 말도 있습니다. 시대 구분이 모호하니까 장르의 시기 다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장르별 시기는 다르지만 현대미술은 종교미술 중심의 사고방식, 종교미술 사고방식 인물을 그리는 걸 도상이라고 하죠. 여기 도상. 방송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애호인들이요. 그 작가 도상이 어때라고 묻는데 제발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교적 관점, 신화적 관점에서 그려진 인물을 풀이할 때 그것을 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현대미술은 이 도상이 파괴되면서 안 그리기 시작하면서 현대미술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신이나 종교의 인물이 아니라 그냥 주변의 인물,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의 인물을 그리면서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지칭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상주의가 현대미술의 시점을 현대미술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을 필두로 한 사람 중심의 그림이 대략 19세기 중반부터 나오죠. 카메라도 이때 나오죠. 사람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을 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인상 안 좋아 했을 때 사람의 인상하고 다릅니다. 그 인상과 인상이 다릅니다. 사람이 느낀 각인된 그것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사람이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현대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여기 현대입니다. 그러면요. 이번 컨템포러리요. 컨템포러리는 또 뭐야? 이 동시대라고 그러죠. 동시대라는 말이 뭐예요? 참 쉽잖아요. 우리 함께 사는 지금 시대입니다. 동시대 미술이란 말 또한 지금 함께 사는 시대의 미술이겠죠. 근데 여기서 함께 산다는 것도 뭘까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같은 문화권에 있거나 비슷한 곳을 바라보거나 해석 방식이 비슷한 것을 동시대의 함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이 동시대 미술은 대략 1970년에서 1975년이라고 그 시점을 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도 1975년이 생깁니다. 여기에 잡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75년이 그러니까 이 TCP IP의 시발점입니다. 뭐 트랜스미션 이 컨트롤 프로토콜, 발음이 웃깁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뭐 이러한 것들, 인터넷으로 시스템을 연결하면서 서로 접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있잖아요, 뭐 천리와 나우누리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것. 이 예전에는 아프리카에 사고가 나면요, 며칠이 지나야 되지만 이 시대 이후는요, 몇 시간 몇 분이면 금세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피카소가 아프리카 미술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고호가 일본 풍속가 우키요에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하는 말이 무색해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요,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페이스북 엄청 잘합니다.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니까요,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것은 문화 충격, 문화 접변이 희미해지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다,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90년대 이후에는 문화전쟁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대다수 비슷해지고 다 알게 되는, 다 소통이 되는, 요즘은 저기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번역도 되잖아요. 통역도 되고요. 이러한 시대에 자기만의 독특한 고유의 문화권, 고유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 말이 분명합니다. 동시대 미술 이해하셨죠? 근데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말씀드렸잖아요. 좋아요의 숫자, 구독자의 숫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다들 같은 것을 바라보고 다들 유명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것은 그들의 리그일 뿐입니다. 뭐 이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40, 50대 이후의 미술인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얼마 전에 뭐 저기 정치에서 좀 테러 사건이 일어났었죠. 해석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한 게 다 들어옵니다. 이제는요, 인터넷 통해서 다 뉴스 다 들어옵니다. 워낙 다양한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있죠. 해석은 자의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컨템포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해석은 내 맘대로 해서 그것을 결정짓는 것, 그것이 현대미술의 실험미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잘 없죠. 공통분모를 바라보면서 그 공통분모에 대한 취득된 정보의 결과물은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러니까 좀 현대미술이 어려워진 것이지요. 근데 이 어떤 상황을 봐서 이게 생각과 철학이 보편적일까요? 우리나라 지금 말입니다. 혹 우리나라 예술인들 말입니다. 아직도 1970년대의 생각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 거 분명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죠. 새해가 밝아도 숫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한 해가 바뀌어도 나이 하나를 더 먹었다는 것 뿐이고요. 그래도 연결되어집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술은 우리 함께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술 시대에는 미술사는 연도나 연일로 연월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술 작품의 경향과 성향으로 나누기 때문에 현대문학인이 현대음악인이 현대무용인이 하는 시발점은 각기 다른 시기 다른 때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라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야기 현대미술 동시대미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현재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아무 생각 없이 감정이나 감성으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